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카르멘 델로로 피체는 92세 초고령 모델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내 능력이 되는 한 최소 105살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녀의 젊음의 비결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합니다. 자, 슈퍼 에이즈가 되는 첫 번째 비결, 바로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늦었어. 다이어트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하면 얼굴 살만 빠진대. 이런 말에 쏙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극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도파민 수치와 그리고 도전과 지배를 상징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은 학습 경험을 뇌에 고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이 아세틸콜린의 결핍은 점점 증가합니다. 아세틸콜린의 결핍은 알츠하이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정보 처리 능력과 처리 속도가 함께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뇌의 퇴화 현상은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남성은 갱년기 이후에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배우려는 내적 동기가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하죠.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문화센터 등에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뇌의 퇴화 현상은 스포츠와 같은 활동적인 생활 방식 또는 독서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뇌 훈련을 통해서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이 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리고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 긴장 또한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일기 쓰기와 같이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도 젊은 뇌로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평균 60세의 나이에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한 골든걸스의 동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와우, 너무 멋지죠? 4명의 이렇게 너무 강한 솔로들이 모여서 팀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신인상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슈퍼에이지 이펙트란 책에서 브래들리 셔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소비하는 엘드노믹스 시대가 온다. 엘드노믹스는 취업이나 소비, 창업 등에서 노인이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 즉 노인 경제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NZ 세대가 세상을 바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노인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령 인구가 청년의 수를 넘어서는 시대, 즉 슈퍼에이지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에이지가 만든 신인류를 미들 플러스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의 나이가 55세에서 74세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죠. 자,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전면 수정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김주환 교수님은 이 노화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둘 중 한 명이 암이거나 혹은 치매라고 합니다.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암, 치매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죠.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 등을 다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 즉 건강 수명을 최대한 100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책 없이 삶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 시스템은 우리를 서포트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세까지 최대한 스스로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자, 80대 이후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감은 있지만 슈퍼에이즈로 사는 길과 그리고 치매로 사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나빠서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치매는 수십 년간 집적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내가 슈퍼에이즈로 살 것인지 혹은 치매로 살 것인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80대에도 여전히 40대의 뇌와 활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슈퍼 에이즈가 되기 위한 내 삶의 리셋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래에 원하는 나를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잘게 쪼개서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시켜서 이게 자동화되면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게 돼서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미래 자기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만 좀처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본다면 좀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변화의 방향,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결과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과정의 변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변화, 이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 중심의 습관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결과죠. 그래서 난 10kg을 빼겠다와 같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습관대로 그냥 살던 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즉 안정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내 잠재의식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각오와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 중심의 습관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행동이 아닌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줄 글로 적었다면 매일 아침 저녁 소리내어 외쳐봅니다.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시고 그 모습일 때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그 감정을 풍부하게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그 인물에 맞게 살도 빼고 성격도 바꾸고 완벽하게 훈련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훈련하면 원하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입니다. 1년 후 나의 모습을 구체적인 단어로 묘사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후 몸무게 55kg에 허리 사이즈 26인치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아름답다. 이렇게 문장으로 명확하게
글로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는 크게 잡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1년 동안 10kg을 빼고 싶다면 매달 1kg을 빼는 것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 다음은 목표를 널리 공표하고 주변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겠죠.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달 목표를 달성했을 때 10만 원씩 나에게 적립해서 1년 후 그 돈으로 나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 이벤트를 즐긴다든지 이런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변화 다음은 과정의 변화입니다. 과정은 바로 습관을 바꾸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습관이 되면 이제 의도적인 노력이 없이도 그 일이 당연해지고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정체성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화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이,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바꾸기입니다. 아침은 생체 주기로 보면 배출의 시간으로 다이어트나 빠른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아침을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칼로리를 줄여도 살이 안 빠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식단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 감염 이후에 살이 5kg이나 쪘습니다. 근데 과거의 패턴대로 살을 빼봤지만 체중이 1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바로 16시간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뭔가를 먹어야 한다면 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한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장은 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에도 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의 뉴런,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죠. 장에서 세로토닌의 95%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서 장내 미생물과 공생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설탕이나 지방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를 잘 공급해줘야 합니다. 내가 장내 미생물에 먹인 식이섬유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미생물들은 장 점막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장내 생태계가 파괴돼서 우리의 건강은 악화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비롯해서 불안증, 그리고 정신적 문제, 치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우리의 장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장의 배출을 도와주는 간단한 식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과 미니호박, 그리고 브로콜리 퓨레를 추천합니다. 이 식단은 암 환자들에게도 많이 추천되고 있을 정도로 항암, 항산화력이 뛰어납니다. 5분 정도 찜기에 찐 후에 주스기에 넣고 올리브유 한 스푼, 올리브유는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살짝 갈아서 퓨레처럼 맛있게 숟가락으로 떠 드시면 됩니다. 당근의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으로 강력한 항암 물질이죠. 당근과 함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야채가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죠. 그리고 이 채소들은 잘라서 1시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영양 성분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미리 잘라두시고 다른 일을 본 다음에 갈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돼서 훨씬 소화와 흡수가 쉽죠. 두 번째는 소위 앞글자만 따서 CCA 주스라고 불리는 당근, 양배추, 사과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은 한정식 위주로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굳이 점심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걸 드셔도 됩니다. 하루 3끼를 다 절제한다는 건 어려우니까요. 저녁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마마르떼 야채찜을 추천드립니다. 24 전골 냄비에
적어도 5종류 이상의 각종 야채를 10분 내외로 살짝 쪄서 드시면 영양 보존율이 93%, 특정 영양소들은 영양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나 그리고 발사믹 식초 등을 활용해서 풍미를 돋궈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 고유의 색과 맛이 더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야채찜은 아침에 해서 드시고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밖에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이러한 식습관이 단지 체중을 빼기 위해 특정 기간만 지속하는 일이 아니라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야채 먹는 사람으로 내 정체성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입맛도 성형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뇌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맛에 대한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입이 짧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 상태가 최악일 때 임신이 되어 태어나서 저를 소위 우리 집에서는 공장도산 불량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못 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하이리병을 만나고 나서 지식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니까 야채가 사랑스러워지고 그 독특한 색깔과 그리고 향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되니까 자주 먹게 되고 제 몸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이 몸을 바꾸고 사고도 바꾸고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식단을 바꾸고 싶은데 나는 너무 바빠. 그럴 때 또는 식습관 변화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고 싶을 때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언제나 보조적이어야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에 야채찜을 대신할 만한 제품으로 생식과 이뮨 파워맥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백질과 트리플엔 맥스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고 그리고 닥트 RTG 오메가3로 영양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칼로리는 적고 영양은 풍부한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는 것이죠. 영양소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전체 영양 수준이 최저 영양소 수준에 맞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양에 있어서는 골고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점심은 비교적 한정식 위주로 반찬에 가지수가 많은 식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드신 후에 키토 올리고당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토 올리고당은 동물성 식이섬유로 혈관 내에 찌꺼기와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죠. 오후에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로 저분자 콜라겐인 봄뷰티와 그리고 식이섬유 계열인 풋사가 식이섬유 혹은 커피 한 잔을 대신할 만한 당 밸런스 식이섬유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은 생식과 이뮨 파워맥스에 단백질 한 스푼 반을 넣어서 쉐이크해서 마신 후에 엑스디토는 차전자피를 주 원료로 한 식이섬유입니다. 엑스디토 한 포를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걸 식이요법과 대체하면서 혹은 섞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바쁠 때는 건강식품으로 대체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야채 퓨레나 야채찜으로 드시는 것이죠. 자, 슈퍼에이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80대 이후의 근육을 언제요?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한 달만 장기 입원을 하죠. 그러면 근육이 빠르게 소실돼서 근육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낙상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운동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아하게 내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하루 1시간 운동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나에게 드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최고의 운동은 뭐니 해도 매일 빨리 걷기 30분 내지 40분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에 장소와 시간을 부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녁 5시에 한강변에서 1시간 동안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냥 하루에 1시간 운동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수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커피와 같은 찬물을 끓이면서 그 시간 동안 스쿼트 40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시는 거죠. 이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암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잠을 설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취력이나 집중력도 저하됩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력, 학습 능력이 올라가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나쁘면 어때요?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김주환 교수님은 잠을 잘 자야 도덕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설치면 질병률이 높아져서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게 된다고 하니까요. 또한 잠을 잘 자야 성격도 좋아져서 대인관계 갈등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면 지방 분해가 잘 돼서 살이 빠지고 잠을 설치거나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잠든 후에 깊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 나와서 뇌를 청소합니다. 뇌가 깨어있을 때는 노폐물을 세포 사이사이에 방치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각 집에 쓰레기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죠. 이처럼 뇌도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청소 모드로 전환돼서 뇌가 축소가 돼요. 축소되고 그 주변으로 뇌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죠. 이때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다 수거해 갑니다. 근데 수시로 깬다든지 수면의 질이 나쁠 경우에 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치매나 뇌경색과 같은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걸로는 취침 전에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7시까지는 수면 모드로 전환해 두시는 걸 역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은 새벽 알람 외에는 아무것도 울리거나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수면 모드로 전환해 두시고요. 그리고 낮에 활동을 통해서 햇볕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충분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져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겨울처럼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말린 표고버섯이나 말린 시래기와 같은 것들을 챙겨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햇볕에 말린 것들이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자, 순생식은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소화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금방 소화가 되고 그 다음 흡수와 배출의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죠. 영양은 만점이고 칼로리는 적은 한 끼 식사입니다. 이뮨 파워맥스는 면역과 에너지, 디톡스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하루에 60여 가지의 과일, 야채 먹기 힘들죠. 이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렉스는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죠. 하루 한 포로 생생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 드시기 좋습니다. 닥터 RTG 오메가3는 혈행 개선과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주죠. RTG 오메가3는 등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를 높여주고 좋은 초인계 공법을 사용해서 원료의 순도를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EPA와 DHA가 1000mg으로 일일 섭취량을 충족시켜줍니다. 키토올리고당 골드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그리고 동물성 식이섬유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엑스디토도 빠질 수 없는 제품인데요. 식이섬유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차전자 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하루 한 포 혹은 체질에 따라서 반포 4분의 1 체질에 따라서 챙겨 드시면 됩니다.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는 식물 유래, 식물 기원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완두와 대두, 쌀, 귀리 이렇게 4종으로 100%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14종을 함유하고 있고요. 근육 생성에 필요한 BCAA,
비율도 2대 1대1로 황금 비율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본 뷰티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콜라겐을 섭취하고 싶을 때 아니면 간식으로 드시기에 추천드립니다. 당 밸런스 식이섬유도 역시 간식으로 드시기 좋은 제품이고요. 혈당과 식이섬유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입니다. 자, 이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가격과 함께 HP 그리고 기능성을 다 정리해 봤고요. 자, 이 중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습관을 위해서 전체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식이 조절과 병행하면서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에스런 우먼 골드나 아니면 가르시니와 같은 제품들을 함께 드시면 더 시너지가 납니다. 자, 자동 부자 습관이라는 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의 일부를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투자를 자동화, 즉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1순위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실패를 하고 파산을 해도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1순위인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면서 이 투자를 자동화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는 누구나 건강을 위해 한두 가지 이상의 건강식품을 누구나 먹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비용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자동 부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매달 생식과 트리플엔을 정기 구독으로 드신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약 14만 원, 점수로는 10만 점 정도가 됩니다. 80대에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약 종류는 수십 가지.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계속해서 약의 가지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돈으로 연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때요? 하이리빙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강식품을 정기 구독하고 그리고 주변 지인 3사람을 추천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행위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알려주고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3명에게 알려서 같이 드시면 4명이 함께 드시는 거죠. 그럼 4명이 각자 10만 점, 40만 매출로 6%의 캐시백의 적용을 받아 총 캐시백은 24,000원입니다. 3명에게 각자 3,000원씩 빼주고 난 나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1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달 정기구독의 효과로 4명의 누적 위에 시작하죠. 그럼 이 3명도 나처럼 3명씩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멤버십은 13명으로 늘어납니다. 13명이 각자 10만 점 소비를 통해서 이제 매출은 130만 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가 아니라 9%의 적용을 받아 총 캐시백은 11만 7천 원이 되고 다 빼준 나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4만 5천 원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13명의 누적 위에 이 9명도 각자 3명씩만 추천을 한다면 이제 멤버십은 40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이 10만 점의 소비를 통해서 이제 500만 정도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17%의 대상이 돼서 전체 캐시백은 85만 원. 각자 몫을 다 빼준 나머지 나의 캐시백은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달 이 40명의 누적 위에 27명도 각자 3명씩 추천을 한다면 이제 멤버십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각자 소비를 통해서 1,500만 시장을 형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30% 정도의 요율에 적용을 받아서 전체 캐시백은 약 450만 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자,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올해 우리 그룹의 구호가 7레그를 위하여입니다. 어떤 일을 10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이 일을 6개월 내에는 할 수 없는가?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의 말입니다. 네, 정기구독의 힘을 빌리면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월 10만 원 정도의 정기구독은 똑같습니다. 다만
3사람과 함께 드시던 걸 4사람 더 알려서 7명과 함께 드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7명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회원수는 8명이 되죠. 각자 10만 점 지출을 통해서 80만 점, 6%의 적용을 받으면 총 캐시백은 48,000원입니다. 각자 몫을 뺀 나머지 나의 캐시백은 27,000원입니다. 그 다음 달 8명의 누적 위에 이 7명도 나처럼 각자 7명씩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회원 수는 57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이 10만 점 소비를 통해서 이제 이미 500만 시장이 넘어섰죠. 그래서 17%의 대상이 되어서 전체 캐시백은 약 100여만 원 정도가 되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하이패밀리 63만 3천 원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2단계만 지나서 이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다면 해볼만 하지 않은가요? 자, 그 다음 달에 57명의 누적 위에 49명도 각자 7명씩 추천을 한다면 이제 멤버십은 400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전체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즈는 약 3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1280만 원 중에 다 각자의 몫을 제한 나머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하이마스터로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달에 이 400명의 누적 위에 이들도 각자 7명씩 추천을 통해서 2401명, 총 2800명 정도의 멤버십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자 10만 점 소비를 통해서 이제 얼마인가요? 2억 8천만 점. 여기에 총 캐시백 35%를 곱하면 9,800만 원 정도가 우리 그룹이 돌려받을 수 있는 총 캐시백의 규모입니다. 이 중 각자의 몫을 다 제한 나머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오너 3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각자가 알아서 정기 구독하고 함께 미팅에 참여해서 연금을 늘려갈 7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걸로 이렇게 막대한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다면 대가치고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라 멀리 100세 이후를 내다보고 100세 시대 슈퍼에이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 정체성에 맞는 습관과 시스템을 만들어 하루하루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뀔 때 나는 당연히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100세까지 40대의 뇌와 신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아프지 않게 오늘 시간을 내어 운동하시고 미래의 내가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오늘 수입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시고 평생 현역으로 하이리빙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하이리빙은 일터이자 놀이터이고 배움터이자 쉼터이고 우리 모두의 꿈터입니다.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10% 이내에 드시는 슈퍼에이저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